이런 애들 그거 빚 공짜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냐? 계속 재탕 삼탕해. 그럼 나중에 두 번째, 세 번째 되면 어떻게 되냐? 자기 빚 안 갚아주면 어떻게 되냐? 저 표 안 찍어준다 이거야. 그럼 표 찍어주는 애들한테 그거 갚아주게 돼. 작살 나는 거야. 그렇게 복지하면 안 돼. 그 자기가 빚을 졌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차라리 파산 선고를 해. 파산 제도가 있으면 탕감이 돼. 그 대신 사회적으로 금융 불이익은 많이 받아. 그건 감내를 해야 돼, 본인. 근데 그거는 싫고, 파산하기는 싫고, 어떻게 내 빚을 탕감하고 싶으니까,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, 자영업자들 빚 탕감해 주니까, 아니, 그러면 우리 서민들, 월급쟁이들, 아파트 담보로 몇억 원씩 빚이 있는데 왜 이거는 왜 탕감 안 해주는겨? 그거 다들 저 광화문으로 다 쳐들어오고 있잖아. 터진다 했잖아. 그럼 이거 다 해주면 어떡해? 그 나라 작살 나는 거야. 그거 한국은행에서 다 돈 찍거나 애들 바꿔주면 어떡하냐? 이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야. 다음 현상이. 짜장면 값이 1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야. 그럼 기존에 성실하게 은행에다가 따박따박 돈 모아놓은 사람은 호구가 된단 말이야. 이거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든단 말이야.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. 그거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럼 이 양반 어떻게 해요? 빚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원금을 갖다가 그대로 놔둔 대신 이자는 아주 0%대 이자이거나 거의 0%대 이자로 해가지고 저리로 보류를 해서 구제를 해야 돼.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해야 돼. 그러면서 직업교육을 다시 시켜. 나중에 그거 못 갚다 한다 하면 어떠냐? 파산 신청을 하게끔 해야 돼. 그럼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내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해. 원래 대중들이 그래. 거저먹으려고 해, 원래 대중들이. 거지 새끼 같아. 원래 대중들이 거지 새끼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어떠냐? 이게 당연시 돼. 그러면 나중에, 그러면 막 천문학 빚을 겁나게 지고 안 갚아주면 또 띵깡 와. 강하면 또 쳐들어온단 말이야. 이 거지 새끼들이.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거지 새끼들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단 말이야. 거저지는.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거 뻔히 보이는 무리수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, 이 양반이 성남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자라서, 거기가 거지 동네야, 예전에 성남이. 성남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88 올림픽, 86 아시안 게임 때 청계철이나 이게 빈민가 애들이 있어. 애들 갖다가 싹 강제로 이주한 게 그게 성남이야. 그게 성남이야.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가 내가 분석을 해봤어. 이 양반이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야. 이 한이 맺힌 거야.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. 왜냐면 서울에 있던 86 아시안 게임, 88 올림픽 때 서울에 거지 새끼들 갖다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강제 이주한 게 성남시야. 그게 성남 땅이야.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이 서울 거지들을 다 밀집한 밀집 지역이야, 거기가. 이 양반이 성남 출신이잖아. 이재명 대통령. 성남시장까지 하고 도지사까지 했어.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렸을 때 그걸 선 거야. 그만하라고. 누구야? 헤라네?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그게 좀 억압돼 있고 한이 있어. 그래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는 싶어. 근데 어떻게 냐 도와주는 방법론이 잘못된 거야. 잘못된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빚 갚아줘봐. 맨날 소주 물고 이지랄해. 그리고 나중에 어때? 또 빚을 져. 은행은 알아. 은행 애들이 일부러 대출해줘. 왜? 어차피 국가에서 얘네들 갚아주면 우리는 돈 안 띄니까. 그 은행도 방만해져. 은행이 굉장히 방만해져. 막 노숙자나 빌려줘서는 안 될 애들 빌려줘. 그럼 얘네들 이자 낼 능력 없고 맨날 소주나 처먹고 있어. 안 돼. 그럼 어떠냐? 직업교육을 시켜줘야 돼. 직장을 잡아야 돼. 이게 내보니까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애들이 있어. 애들은 직업을 가져야 할 애들이 있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애들이 있어. 그런 애들이 사업을 장사를 하면 어떠냐? 다 깔끔하게 말아먹어. 그러면 어떠냐? 은행 빚이 산더미야.
그럼 나중에 국가에서 그거 계속 갚아주면 어떻게 되냐? 그 관성 붙어가지고 나중에 안 갚아주면 어떻게 되냐? 얘네들이 광화문으로 또 쳐들어온다 이거야. 거지 새끼들 그렇게 다루면 안 돼. 거지 새끼들 다루는 방법 내가 가르쳤잖아. 관계토 대학 때. 그럼 제도적으로 얘네들이 자생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돼. 그러면서 유도를 해야 돼. 그게 뭐냐? 내가 봤을 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평생교육 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좀 약간 실무적인 거고 많이 괴리가 있어요.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안 나와.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. 6개월 정도 단기 교육을 빡세게 받아야 돼. 근데 평생교육은 내가 2군데 다 했는데 다 널널하게 그냥 설렁설렁. 왜냐면 관료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떠냐? 나라 국가 돈만 따먹으면 된다 이거야. 그러니까 대충 가르쳐.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래. 학생들도 어떻게 그냥 꽁돈이니까 대충 하다가 그냥 딴 거 취직 비슷한 짜리 나면 그래. 6개월 동안 빡세게 그걸 좀 받아야 돼. 6개월. 생각 같았으면 기숙사 생활을 시켜서 그냥 반나절로 빡세게 시키고 싶어. 시키려면 그렇게 시켜야 돼, 진짜. 그래, 6개월 만에 어떻게 자격증도 따고 기초적인 그 숙련도가 올라와. 그걸 6개월 동안 빡세게 해. 근데 평생교육 보면 하루에 한 2-3시간 그 교육하고 나머지는 어때 널널하게 놀아. 그렇게 하면 안 돼. 6개월 동안 어때 빡세게 가르쳐야 돼. 내가 봤을 때 기숙사 생활을 시켜야 돼, 진짜. 24시간 거기다 넣어놓고 어떻게 하냐. 빡세게 어떻게 해.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까지 빡세게 가르쳐야 돼. 6개월 동안. 6개월이면 그게 숙련도가 올라와. 그럼 6개월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야.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이나 학원 과정이 6개월 과정이 그거야. 6개월 동안 빡세게 하면 어떻게 되냐? 자격증을 하나 딸 수가 있어. 그쪽 계통. 그래서 6개월이야. 6개월 이하로 가면 그걸 따기가 힘들어. 실기하고 필기하고 실기가 들어가야 돼. 그러면 어떻게 빡세게 6개월 하면 딱 그거.